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텍사스에 이렇게 또 몰려오고 있는 이 트로피컬 스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로피컬 스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트로피컬 스톰의 이름을 지금 알베르토라고 이렇게 또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알베르토라고 하는 이 트로피컬 스톰이 멕시코 걸프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내륙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내륙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으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또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멕시코 이 북동부도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텍사스 이 남동부도 지금 이렇게 또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지금 이 텍사스에서 3명의 이렇게 또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사망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피해를 아마도 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또 홍수가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 차도 잠기고 뭐 집도 이렇게 또 잠기고 그러는 것들도 이렇게 또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열대성 이 폭우 이 알베르토는 올해 이 허리케인 시즌 제1호 트로피컬 스톰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알베르토로부터 이런 이제 스톰들이나 뭐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구온난화가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되면서 자연재해는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특히 이런 뭐 허리케인 피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의 허리케인은 항상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 허리케인 피해는 아마도 더 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올해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케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올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올해 대선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면은 이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트럼프가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이기고 있었거든요. 이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이 박스 뉴스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 뉴스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누르고 2%포인트 차로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기소권을 이렇게 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을 이렇게 또 계속 받고 있으면서 이 재판을 계속 모조리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성추문 그 재판에 대해가지고 이 형사사건에 대해가지고 형사재판을 이렇게 또 받은 것에 대해가지고 지지 않았습니까? 34건에 대해가지고 모두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이 펠론이거든요. 중범죄자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이 지금 이 트럼프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제치고 박스 뉴스에서 한 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박스 뉴스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포인트 차로 이렇게 또 이기고 있다고 하니까 야,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박스 뉴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항상 이 트럼프한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보내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제 뜻깊은 그런 이 기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언디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뽑을지 모르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9%포인트 차로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형사재판에서 트럼프가 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끼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만 계속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아주 그냥 똑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조만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트럼프랑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CNN에서 대선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두 면망 이렇게 또 딱 나와가지고 아무런 컨닝 페이퍼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맨 종이 하나에다가 빈 공간 종이 하나에다가
펜 그리고 물 한 병 이렇게 또 해가지고 90분 동안 이제 토론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마도 굉장히 많이 이제 표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뭐 말빨 같은 게 조금 이렇게 또 세긴 세거든요. 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 큰 사람이면 막 이긴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 말빨이 이렇게 또 좀 세기는 세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자신이 얘기를 할 그 타이밍에는 이제 상대방 마이크를 꺼버린다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예전에 이런 뭐 토론회 같은 것을 보면은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끼어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끄는 거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청중들도 이렇게 또 없다고 하니까 청중들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뭐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온다고 하면은 또 난리를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피들을 특히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렇게 또 없이 그냥 트럼프랑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만 나와가지고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살짝 이기고 있는 와중에 완전히 눌러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또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이렇게 또 뛰어넘을 것인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뉴멕시코 이 산불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이 뉴멕시코에서 또 이제 폭염이 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또 산불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산불이 6일째 계속 이렇게 또 지속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산불 때문에 이렇게 또 사망한 사람이 2명이나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1,400여 채나 되는 건물들이 이렇게 또 전소가 되는 다음 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젠가 뉴멕시코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산불이 너무나 심하다, 너무나 파괴적이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렇게 또 낳고 있다 라고 하면서 뉴멕시코에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산불을 끄기 위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율은 단 0%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진화율이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그리고 이 산불은 계속해가지고 더 커지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이렇게 산불이 엄청나게 세진 이유가 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런 뭐 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바짝바짝 말라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산불이 굉장히 또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뉴멕시코 그리고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바짝바짝 말라 있는 그런 이제 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그만한 이 스파크만 이렇게 또 난다고 하더라도 산불이 크게 이렇게 또 번진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10년인가 해가지고 산불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나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나면은 그냥 뭐 산불 때문에도 직접적으로 피해도 많기는 많지만 이 직접적인 것이 아닌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피해를 얻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10년 새에 미국 내에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만 5만여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불에 대해 가지고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지금 미 중부 그리고 미 동부로 해가지고 역대급 더위를 계속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가지고 미 동부가 특히 어마무시하게 지금 덥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역대급으로 계속해가지고 최고 온도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6월달부터 더운 적은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별로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미국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제 이례적인 이런 이제 폭염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인들 7,400만 명한테 히트웨이브에 대한 경보를 이렇게 또 날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한다. 절대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리고 너무나 덥다고 하면 물 많이 마시고 그늘에 들어가고 이 에어컨이 켜진 방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하라고 이렇게 또 경보를 이렇게 또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위를 무시하고 밖에 나갔다가
진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더위에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또 새겨 들으시고 이 경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아직까지는 뭐 어마무시하게 덥지는 않아요. 특히 뭐 밤이나 이 아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침에는 뭐 구름 같은 게 이렇게 또 껴 있어가지고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이렇게 또 쌀쌀하고 뭐 12시 뭐 1시쯤에는 굉장히 덥기는 더워요. 그런데 뭐 미 중부나 미 동부처럼 어마무시한 아직 폭염은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조만간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도 어마무시하게 덥지 않을까. 캘리포니아 원래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또 좋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바닷가로 엄청나게 또 놀러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닷가 가면은 진짜 시원하거든요. 바닷물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 이렇게 또 나오면은 막 바람이 불면서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시원하고, 그리고 이 바닷가 근처에는 바람이 또 엄청나게 또 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닷가에 가가지고 아이들 놀고 있는 거 그냥 이제 바라보면서 그 비치 텐트 있지 않습니까? 비치 텐트 안에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그렇게 또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올해는 바닷가에 어마무시하게 놀러 가지 않을까. 더위가 이렇게 또 계속 더 뜨거워진다고 하면은 말이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부터 지금 이 미국의 집값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집이 페이체크,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집값이 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주택 가격이 2020년도 이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지금 집값이 한 47% 정도가 뛰었다고 합니다. 거의 막 반 정도가 이렇게 뛰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몇몇 곳들에서는 좀 버블도 이렇게 또 낀 곳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집값이 너무나 또 많이 오른 곳은 살짝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곳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집값은 지금 뭐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집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2%를 이렇게 또 잡기 위해서는 이 집값을 어느 정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이 인플레이션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렌트비였거든요. 바로 이 주거비.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어느 정도 살짝 내려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 2%대까지 이렇게 또 목표로 한 것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주택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침체기로 뭐 들어갈랑 말랑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미국은 조만간 이 레이컷,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 주택담보대출 이 율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의 이 모기지율이 드디어 7%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드디어 6%대 모기지율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택 판매는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올해 안에 금리가 이렇게 또 내려갈 것 같다라고 모두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모기지율도 더 빠르게 이렇게 또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을 이렇게 또 조금씩 미루고 있으면서 지금 집 팔리는 것은 약간 이렇게 정책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여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계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이렇게 또 사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레이컷이 들어가가지고 이 모기지율이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모기지율 때문에
예, 이 집 렌트비라고 해야 되나? 네, 집 페이먼트가 네,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모기지 얻을 때 좋은 이유를 이렇게 또 얻는 것도 네, 중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또 네, 레이컷을 시작을 하자마자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또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 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플러스 0.1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역시 0.1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S&P 500은 한때 5,500을 잠깐 이렇게 또 터치를 했었던 적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S&P 500 역시 계속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마켓 리더 지금 또 이제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 종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또 계속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한 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거든요. 전 세계 시총 1위면서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이 애플을 이 따돌리면서 계속해가지고 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엔비디아 미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디까지 오를지. 야, 진짜 뭐 끝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 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에 반해가지고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미디어 DJT라고 티커인 이 트럼프 미디어 주식은 지금 12%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트럼프 미디어가 이렇게 막 출시를 했었을 그 당시에 이 트루스 소셜이라고 해가지고 이 트럼프가 만든 이 SNS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 미디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누가 씁니까? 누가 쓰냐고요? 네, 뭐 다들 뭐 메타,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쓰고 있고 뭐 틱톡 뭐 그런 거 쓰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X, 예전에 트위터였던 뭐 X 쓰고 있고, 그런데 누가 트루스 소셜 쓰나요? 아마도 이제 이 트럼피들만 이렇게 또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트루스 소셜의 성적을 본다고 하면은 성적이 굉장히 별로 안 좋았거든요. 별로 안 좋고 계속해가지고 막 유상증자하고 막 주식 계속 이렇게 또 뿌려대고,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가 형사재판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성추문 그 형사재판에서 34건에 대해가지고 모두 다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 말도 못합니다. 계속해가지고 이제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트럼프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트루스 소셜, 트럼프 미디어라고도 하는 이 트루스 소셜 주식은 오늘도 12%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렇게 트럼프 미디어가 폭락을 하듯이 트럼프 역시 계속해가지고 폭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업소상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잠레스 클레임이 한 23만 8천 건 정도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저번 주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5천 건 정도가 더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고용시장이 따뜻하다. 미국은 이제 완전 고용이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원한다고 하면은 일을 이렇게 또 잘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하는 거 더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참 미국은 엄청 진짜 좀 이 미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으면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기적이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런 잣대로 본다고 하면은 2023년도에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경기 침체 빠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뭐 에코노믹스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조금씩 믿어주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계속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이 뭐냐, 미국은 너무나 경제가 뭐 폭락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 경기 침체 빠지지도 않고 지금 뭐 주식도 계속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미국 혼자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가지고 예전부터 좀 이제 이 미국의 경제를 나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은 미국은 조만간 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은 아마도 경기 침체에 빠질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 크래시 되는 거, 이 스톡 크래시 그 마켓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래시가 되는 거품이 이렇게 붕괴가 되는 그런 이제 확률은 단 18%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이 상태로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 와 진짜 까마득히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가 계속해가지고 이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서 지금 뭐 130 몇 달러거든요. 역대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또 갈아치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 시총 1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이 엔비디아에 5년 전에 입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한다고 하면은 뭐 주식 옵션 같은 거 이렇게 또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엔비디아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다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백만장자가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세마이 리타이먼트가 벌써 된 것이다. 벌써 은퇴도 할 만큼 이렇게 벌어둔 게 된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이면서 너무나 또 이렇게 또 배가 아프면서 제가 2023년도에 진짜 엔비디아 주식 이렇게 또 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이 엔비디아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200 몇십 달러였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도 초에 엔비디아 내가 살까 한번 이게 빡 들어가 봐 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만 뉴스만 올라온 게 그 2023년도 초에 뉴스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분명히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미국에 있는 이 경제 학자들 80% 이상은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한 100불대로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야지 했는데 완전 개망했습니다. 그때 그 200달러가 지금 1300 몇 달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한 6배가 올랐는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좀 안타깝네요. 그때 엔비디아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엔비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5년 전에 아니면은 5년 훨씬 전에 이렇게 또 입사를 했다고 하면은 벌써 모두 다 100만전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5년 새 이 엔비디아 주가는 한 3,500% 정도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계속해가지고 주식이 상승을 잘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AI 진짜 이 최고 수혜주이면서 진짜 이 AI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장 필요한 그런 기업이 이 엔비디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젠슨 황 있지 않습니까? 이 젠슨 황은 지금 전 세계 부자 순위 12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젠슨 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젠슨 황은 대만 사람이거든요. 이 대만 사람이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창 시절에는 어렸을 때 그때는 뭐 식당 일도 하고 이런 뭐 일들을 막 아무거나 막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허드렛 일도 하고 그랬다가 그러다가 이 엔비디아를 어느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래픽 카드, 이 그래픽 카드를 잘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계속해가지고 뭐 게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 그래픽에 대한 그런 이제 중요성이 이렇게 급 상승을 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젠슨 황은 어느 한 식당에서 엔비디아를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구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엔비디아를 전 세계 시총 1위로 이렇게 또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엔비디아에서 칩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대만에 있는 이 TSMC에다가 그렇게 주문을 잘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생이 이 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다가는 안 죽었죠. 당연하겠죠. 이 자신이 뭐 대만 사람인데 9살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뭐 당연히 뭐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았겠죠. 미국 사람이기는 미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대만에서 이렇게 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대만에다가 당연히 일을 다 벌어주지 않을까. TSMC가 그래가지고 더욱더 대박이 이렇게 또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엔비디아는 시총이 세계 1위이면서 3억 뭐 몇천억 달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애플이랑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이렇게 또 따돌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TSMC 있지 않습니까? 이 TSMC 역시 계속해가지고 이 주식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TSMC의 주식은 지금 1 트릴리언 달러가 아마도 조만간 넘어설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대박입니다. 이런 이제 엔비디아 기업을 한국 사람이 만약에 했었다고 하면은 이 삼성도 어마무시하게 주문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이 CEO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삼성에다가 주문을 어마무시하게 넣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애플이 얼마 전에 이 AI에 대해 가지고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엄청나게 발표를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연도 안에 아마도 이제 9월 달쯤에 이 아이폰 16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아이폰 16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또 이 AI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폰을 이렇게 또 바꿀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폰을 판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이 AI 기능을 넣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이 AI 폰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챗 GPT가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이 챗 GPT가 들어간 이 아이폰을 쓴다고 하면은 중국의 보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팔리는 이 아이폰에는 이 AI 기능을 빼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중국에서 이 아이폰 판매는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이 아이폰 판매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한 18% 정도를 이렇게 차지를 하는 그런 규모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8%면은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아이폰에 이 AI 기능이 빠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애플에다가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델 주식이랑 그리고 이 슈퍼 마이크로 주식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주식들이 상승을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xAI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인공지능 이 회사를 이렇게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xAI에서 이 AI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또 만들 것인데, 이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델이랑 그리고 이 슈퍼 마이크로에서 이 칩들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델 주식 그리고 이 슈퍼 마이크로 주식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특히 챗 GPT가 이것에 이제 도화선을 이렇게 또 불지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챗 GPT가 사람들이 또 굉장히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챗 GPT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가짜 인포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거짓 인포메이션, 이 미스 인포메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페이크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가 가짜로 만들어낸 그런 이제 가짜 뉴스들을 이 챗 GPT에서 그거를 이렇게 또 학습을 해가지고
퍼뜨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판단을 잘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플러턴에 있는 이 써니힐에 가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또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써니힐에서 졸업을 한 이 연예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챗GPT에 이렇게 또 물어봤거든요. 챗GPT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뭐 에일리라든지 소녀시대 뭐 제시카라든지 뭐 계속해가지고 이름을 계속 나열을 하는데 뭐 킬라그램도 있었고 그렇게 나열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름들을 제가 유튜브에 썼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 댓글을 이렇게 또 보니까 에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부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고 하고 뭐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짜증난 적이 있었죠. 아니 챗GPT에 물어보고 했는데 챗GPT가 이렇게 미스인포메이션을 저한테 이렇게 또 전달을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챗GPT 이거 바보 아닌겨?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챗GPT에서 이렇게 또 물어봐가지고 얻는 그런 정보들은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챗GPT는 이 페이크뉴스, 러시아에 대한 이 페이크뉴스를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퍼져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챗GPT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AI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AI가 계속해가지고 개발이 됨에 따라 가지고 과연 이 AI들이 무슨 일들을 이렇게 또 리플레이스를 할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리플레이스가 될 그 직업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은행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조만간 이 은행 업무 한 54%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AI 때문에 라고 한다고 하면서 아마도 그만큼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일자리 한 반 정도는 AI로 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험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또 뺏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라든지 뭐 자본시장이라든지 뭐 여행 소프트웨어 업계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이 AI로 아마도 대처가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AI를 개발을 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AI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 나중에는 AI로 대처가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좀 오는 그런 이제 부작용들도 굉장히 또 이제 많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일자리 같은 것들이 이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모두 다 이렇게 또 대체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유니버셜 인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돈 주는 거, 정부에서 돈 주는 거, 그게 아마 조만간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이 AI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식들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AI가 점차 이렇게 또 상용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느 곳들이 이렇게 또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어느 곳들은 돈을 잘 못 벌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과도기에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AI에 관련이 된 상당수의 이제 주식들이 오래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I로 인해 가지고 돈을 진짜 잘 버는 그런 기업들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요.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들만 주식들이 잘 올라가고 있고 그 밖에 다른 AI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주식들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에 뭐든지 이렇게 또 관련이 된다고 해가지고 다 주식들이 이제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AI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익 창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돈을 얼마만큼 이제 잘 버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AI 관련이 된 그런 주식이 상승을 하고 아니면은 주식이 이제는 거품이 이제 조금씩 이제 꺼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 안에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